네, 여야의 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요즘에 그 시청자 게시판에 두 분께서 이제 저희가 박수를 치는 게 상대에 대한 어떤 동의인데 초반에 비해서 너무 좀 인색하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요. 동의라기보다는 배려죠. 배려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장제원 의원 말씀에 가끔 동의가 될 때가 있어요. 네네. 저는 특히 김종인 부분. 아니, 저는 더 그런데. 아니,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그 알고리즘 야, 정청래 선배 4년 동안 놀면서 김종인 연구만 했구나. 그 심리학들은 어떻게 분석을 잘하지? 역시 박사와 석사의 차이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뒤통수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월요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단어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었고요. 경제가 29번 등장했고요.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사과와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백신 공급에 관한 내용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분은 각각 어떤 내용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겸손한 자신감으로 희망을 쏘아 올렸다. OECD에서 어쨌든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1등을 했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G7에 이제 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K 방역 이제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을 주신 것 같고요. 뭐 한 2주, 3주 안에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식약처 조건부 승인이 날 것 같다는 희망 섞인 이런 소식이 좀 있어서 국민들에게 좀 위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희망을 쏘올렸다는 평가신데 야당에서는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자화자찬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같은 신년사를 있었어요. 듣고 방금 주목할 게 어떤 것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주목할 게 없어요. 이게 명색이 대통령의 신년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뭔가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 회복이라든지 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든지 또 격차 해소, 도약, 포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어가 가지고 있는 미사오고는 다 동원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에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 파산 신고를 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호황이다. 일자리가 증가했다. 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MB 때요. 대통령 선거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3천 그리고 임기 내 5천을 돌파하겠다. 14년 만에 3천을 돌파했죠. 그리고 사상 최대의 4,331억의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국가 재정은 OECD 국가의 평균 국가 부채율이 120%인데 우리는 44%. 전 세계에서 극찬하는 것까지 그렇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폄하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그것이 온당한 일인가? 같은 하늘아래 딴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가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참 그 영세상공인들이라든지 이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거의 망연자실에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자화자찬 아닙니까?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방역에 지금 실제로 성공했습니까? 백신 지금 빨리 다른 나라는 백신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증가했다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올해 신년사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하는 그런 신년사가 오히려 와닿지 않았겠냐는 얘기지 나라가 잘못되라고 지금 끌어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잠깐만. 어떻게 그렇게 그 신년사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 보세요. 대통령 연설문이요. 곳곳에 국민들을 위로하는 슬픔과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들이
그런 말들이요. 곳곳에 숨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로만 하고 예.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열심히 뛰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모릅니까? 저희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계속 절망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손잡고 나가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손잡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가자는 얘기만 합니까? 재난지원금 얘기도 하고 그러는 도대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부동산 문제 포괄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뒤돌아보고 사과 한마디 하라면서요. 이번 했잖아요. 송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당에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을 늘리겠다. 예. 그래서 야당이 요구한 걸 한 거예요. 화답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면 또 사과만 하면 다냐? 또 그러면 공급한다고 얘기만 하면 다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 보고 앉아 있으란 얘기예요. 서서 있으란 얘기예요. 문 대통령이 이제 올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최근에 김정 북한 국방위원장의 뭐 발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어떻게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지금은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숨고르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사에도 나왔듯이 코로나, 보건의 협력 체계부터 조심스럽게 양쪽의 정상이 노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 동아시아 뭐 대북 정책을 하는 데는 빨라도 6개월 정도 세팅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남과 북이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작은 것부터 다시 교류하자 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남북이 다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이시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 다시 시작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아니 내가 얼굴 딱 맞대고 하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쳐서 보십시오. 북한이 저렇게까지 핵 문제를 거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술을 배치했다. 이제 핵 잠수함 뻔뻔하게 설계 완성해가지고 이제 완성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바로 남북 문제가 경색이 돼가지고 이제 협박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남북 문제는 굉장히 고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미 문제 이것도요 굉장히 경색될 가능성이 큽니다. 탑다운 방식의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바이든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 조야와 미국의 전문가 그룹 그리고 미국 의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버튼업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은.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한국을 협박하고 한국 보고 미국 끌어와라. 미국과의 대화의 물꼬를 틀라. 라고 한국에다가 도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과의 유연한 관계, 원화적인 관계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 대통령의 신년사 이 같은 콘텐츠를 두고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많이 다른데 저희 프로그램이 좀 이견을 좁혀가자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달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 의원님께는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좀 인정할 만하다, 좀 희망이 있었다라는 부분 하나만 좀 꼽아주시고 정 의원님께서는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거 있으면 좀 하나만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예. 그래도 이제 그 유영민 예. 비서실장께서 들어가셨잖아요. 예. 기대를 합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앞으로 신년사에서 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좀 대통령께 많이 직언하셔가지고 현실에 맞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1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그 연설문 읽어가는 그 얼굴 표정이 네, 너무 근엄하셨네. 아프신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경직돼 계시고 또 피곤해 보이고 얼굴이 좀 부은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국민들이 고단한 삶 힘들고 하기 때문에 웃을 수 없죠. 그렇지만 가벼운 농담도 한 번쯤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좀 기자회견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가 이제 새해에 대해서 시청자 참여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그 신년사 관련해서 시청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은봉동에 살고 있는 워킹맘 정주은입니다. 그동안 시사토크 알고리즘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두 의원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냅니다. 요즘 제 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주식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주식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 두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과열돼 있다.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제 말씀 듣고 뭐 투자를 안 하시면 또 그런데 네. 산업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수로 쓰기에는 굉장히 저는 좀 이게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하다는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 강대국이라고 평가를 해요. 예. 저는 거기에 맞게 주식도 3천 정도 돌파하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네, 서울 응봉동에 사시는 워킹맘 정주님의 질문이었는데 좋은 답변 됐으면 좋겠습니다.